평생을 바쳐 모은 당신의 재산이 훗날 당신의 눈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모든 것이었던 이 집을 아들 이름으로 바꿔주던 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아들 눈치를 보며 용돈을 타 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60대 아버님의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순수한 마음이 어째서 수십 년 뒤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원망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잠시 후 평생 아버지를 모시겠다 는 효도 각서 한 장만 믿고 전 재산을 넘겨주었던 한 퇴직 교사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쳐버린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박진성 씨의 유일한 자랑은 성실하게 아들딸을 키워냈다는 것과 퇴직금과 사학연금을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이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그에게 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30년 교직 생활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긴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에 박진성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라며 굳은 다짐이 담긴 효도 각서까지 써서 내밀었습니다. 그 꾸밈 없는 글씨를 보며 아버지는 모든 시름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의 이름이 아들의 것으로 바뀌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잦았던 전화는 뜸해졌고 주말마다 찾아오던 발길은 명절에나 겨우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비 지원은커녕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은 조심스럽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배신감에 잠 못 이루던 박진성 씨는 결국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최근 한 보도에서도 지적했듯이 성심성의껏 부양한다. 와 같이 애매하고 추상적인 약속은 법정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박진성 씨에게 일어난 걸까요? 문제는 부모가 가진 자식에 대한 믿음과 세상의 냉정한 법 사이에 너무나도 큰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법에는 부담부 증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양과 같은 특정 의무를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고 만약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증여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박진성 씨의 효도 각서에는 법적 효력을 발휘할 구체적인 조항 대신 아들을 믿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만이 담겨 있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은퇴한 이순자 씨. 그녀는 창업을 꿈꾸는 딸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노란 우산 공제와 개인연금으로 자신의 노후는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고 생각했고 선뜻 모아두었던 3억 원을 딸의 사업 자금으로 내어주었습니다. 모녀 사이의 차용증 같은 서류는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세무서로부터 날아온 차가운 공식 문서는 그녀의 선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된 것입니다. 한일간지에서도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는 가족 간의 돈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연 4.6%의 이자를 제대로 주고받았다는 기록이라도 있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겁니다. 결국 딸의 사업은 시작부터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순자 씨는 노후 자금에 큰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돕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세금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재앙이 된 것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받는 절차는 결코 부모 자식 간의 정을 해치는 냉정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기치 못한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부모와 자식 모두를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벨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과 지혜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앞선 사례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 현명하게 재산을 지켜낸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 역시 아들에게 빌라를 증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에 앞서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아주 구체적인 조건이 담긴 효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거기에는 매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어머니의 병원비는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부담한다. 와 같이 누가 봐도 명확하고 이행 여부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의무 조항들이 꼼꼼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들이 약속을 소홀히 하자 어머니는 이 계약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망설임 없이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법원은 성심껏 모시겠다는 약속은 외면하고 병원비 50만 원이라는 약속은 인정했을까요? 법은 사람의 마음을 심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약속이 지켜졌는지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효도나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의무가 바로 내 재산과 노후를 지키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증여 전에 나의 노후부터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주기 전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주택연금까지 동원했을 때의 현금 흐름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 갑작스러운 의료비까지 모두 계산한 후 이 돈이 없어도 내 노후는 괜찮다고 확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증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증여를 결심했다면 반드시 법적 안전장치를 활용해야 합니다. 앞서 성공 사례에서 보았듯이 부담부 증여 방식을 택하고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거친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계약서에는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부양할 것인지 그리고 약속을 어겼을 경우 증여했던 재산을 즉시 돌려받는다는 조항을 명확하게 넣어야 합니다. 셋째, 때로는 증여가 아닌 대여의 틀로 생각의 전환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할 때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즉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증여세 문제를 피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건강한 재정적 책임감을 부여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법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처했다면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누구도 걷고 싶지 않은 가슴 아픈 길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법적 권리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혜와 준비를 동반한 사랑만이 자녀의 미래와 나의 노후를 모두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단순히 불안감을 드리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사랑을 더 현명하고 안전하게 지켜나갈 작은 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